그래서 인텔이 대규모 수주 따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어느 시점까지는 미중 갈등이 결국 한국 기업들에게 좀 수혜를 갖다 그죠. 주겠죠. 이게 성공할 것 같으면 부품 사세요. 부품 대신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게 여러분이 동의하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번엔 그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좀 네네.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지금 증권가 상황은 어때요? 반응은? 한번 좀 제가 내용은 그래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자, 인텔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이제 반도체를 그 수주 받아서 생산하는 거죠. TSMC랑 삼성 또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글로벌 파운드리라든가 되게 경쟁자가 많은데 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원래 인텔은 종합 반도체 회사로 자기가 설계도 하고 직접 생산도 다 해요. 근데 뭐 외주를 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텔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모든 제품을 본인이 다 만들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우리도 수주를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배경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에 맞게 뭔가를 하려는 거 아닌가. 왜냐면 바이 아메리칸,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파운드리가 시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도 이거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직 기술력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인텔이 작년인가요? 7나노 공정에 진입 실패해가지고 이제 CPU를 못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인텔의 경쟁사라고 AMD라고 아시죠? 아, AMD 있죠. AMD는 7나노 제품을 그 TSMC에 맡겼어요. TSMC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도 인텔은 급락하고 AMD는 막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왔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인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 같고, 지금 기술력으로는 한 14나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나노인데 목표는 7나노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3년도에. 갭이 상당히 크네요. 네. 근데 지금 삼성하고 TSMC가 3나노까지 진출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양산은 5나노까지 하고 있고 기술은 3나노까지 있어요. 갭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격차를 과연 메꿀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이고,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인텔이 2016년도에 한번 파운드리 사업을 하려고 있었어요. 진출을 했대요. 근데 그때 역시 기술이 안 돼가지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처럼 그냥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지. 예, 경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성공할지는 2년 후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처음 나왔던 반응은 삼성전자의 악재 아니냐. 왜냐면 그렇죠. 경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인텔도 돈도 많은 회사고 위협이 될 것 같다 이랬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영향 없을 것 같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인텔이 만드는 칩이, 그러니까 파운드리 칩이 보통 보면은 그 모바일에 들어가잖아요, 주로.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고객사가 애플이거든요. 근데 애플이 삼성에 옛날에 맡겼다가 이제는 TSMC만 맡기는데, 과연 애플이 TSMC 이 잘 만드는 회사를 놔두고 인텔한테 맡기겠냐 이거예요. 근데 인텔은 목표가 애플 칩 따내는 거래요, 이번에.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힘들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인텔은 CPU를 만들잖아요. 예. 애플도 CPU 만들어요. 경쟁사예요, 사실 둘이. 애플이 그 뭐죠? 애플의 이름이 기억 안 나. 노트북. 맥북인가요? 맥북. 맥북에 맥북. M1 프로세서가 들어가요. 그게 옛날에는 원래 이 인텔이 만들어줬어요. 이 맥북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 근데 애플이 그냥 자기가 만들어 버렸어요. 설계도를 딱 하고 어디다 맡겼냐? TSMC.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인텔 입장에서 짜증날 거 아니에요. 애플하고 이제 척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바일 쪽에서 지금 하나가 더 있는 게 그 퀄컴 있잖아요. 네. 퀄컴 입장에서도 과연 인텔한테 수주를 줄까? 지금 삼성하고 TSMC에 수주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인텔은 이제 처음 진출하는데 이걸 퀄컴한테 따내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비메모리 쪽에서 뭐 CPU를 주로 만드는 게 인텔인데, 이거를 생산하는 이제 능력은 있지만 서버용 있잖아요. 서버에 들어가는 그 CPU. 어쨌든 이제 서버도 PC니까
거기에 CPU가 들어가는데 어디랑 경쟁을 하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돼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는. 근데 인텔도 서버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고 뭐 아마존 다 경쟁 업체들인데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텔이라는 이 경쟁 회사에 물건을 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애플 칩을 왜 못 따냈냐면 결국에 삼성은 애플하고 경쟁하는 회사죠. 그렇죠. 네. 모바일에서 맞아요. 경쟁이니까. 이해관계가 다 상충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쉽지 않고 또 서버 쪽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가 AMD랑 엔비디아거든요. 예, 직접 경쟁이죠. 근데 AMD는 TSMC에 맡기고 있죠. 엔비디아는 삼성에 맡겨요. 근데 인텔하고 경쟁해요. 그러면 이 두 회사가 갑자기 인텔 너 진출했으니까 내 거 좀 만들어줘. 이럴 가능성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토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 격차도 있는 데다가 이해관계가 상충해요, 서로. 그래서 인텔이 대규모 수주 따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러면 1등 TSMC, 2등이 삼성이잖아요. 그럼 인텔이 노리는 건 3등 같아요. 근데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종합해보면 인텔이 진출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업체는 삼성과 TSMC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고만고만한 회사들. 여기가 타겟이에요. 진짜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가 네. 부족하다 막 얘기 네. 나왔는데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수익성이 낮으니까 안 만든다고 만들어요. 그랬잖아요. 네, 안 이런 데서 만들 수도 있겠네요. 만들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인텔이 추구하는 거는 약간 고사양 쪽은 맞는데 기술이. 이게 제가 상상하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라든가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3등, 4등, 5등 업체랑 경쟁할 수 있는 그 제품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업체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왜냐면 그쪽은 기술력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그 기업들이 결국 중국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요? 중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그치. 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삼성한테는 큰 타격은 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삼성 자체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15%인가요? 뭐 16%인가 16%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도 네.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예, 적자 폭은 어마어마하게. 계속 있잖아요. 예. 그 처음부터 그걸 시작하려고 하면 이게 인텔이 20조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네. 22조인가. 근데 1년에 지금 TSMC가 투자하는 게 32조인가 그러고요. 2등 업체가 지금 삼성이 12조 원 1년에. 그러니까 물론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1, 2등에 비해서는 적어요. 그렇죠. 적은 건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세계 1등이 TSMC가 56%로 1위고 삼성이 18%거든요. 격차가 있는데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거는 10나노 있죠. 미세 공정에서는 TSMC가 60%고요. 삼성이 40%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미세 공정 안에서는 삼성도 경쟁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TSMC의 이강 구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요거죠.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지금 오스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잖아요. 예. 인텔마저 이렇게 이제 증설을 하잖아요. 삼성이 지금 저는 제일 궁금해요. 삼성도 증설할 것 같긴 한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도대체 삼성은 언제 오스틴 공장 증설할지 저는 사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보다 그게 더 궁금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것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네, 분들은 맞아요. 그런 게 자꾸 나와서 호재가 좀 돼줬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건 계속 그 캐파는 넉넉한 거잖아요. 계속 증설할 수 있는. 그죠? 아니, 그 공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오스틴 공장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 1공장이 있었는데 그건 폐쇄를 했대요, 하다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게 2공장이고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 옆에 부지가 커요. 최소한 공장 3개를 지을 수 있대요. 이 부지들이. 근데 거기에다가 예전에 오스틴 주인가요? 거기다가 오스틴에다가 텍사스 오스틴 시에다가 도로를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놨나 봐요. 좀 허용을 해달라고. 도로를 깔게. 그러니까 인프라는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밑 작업을 했다는 얘기니까 증설 발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 요새 뭐 텍사스 주에서는 뭐 15년간 감면해주겠다. 빨리 공장 증설해다. 그러니까 밀당을 좀 하는 네, 거군요. 밀당을 좋은 하는 조건을 거네.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세금 깎아줘. 내가 여기다 일자리 창출해줄게. 약간 딜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세부적인 게 좀 조율은 안 된 것 같긴 한데 아마 어쨌든 증설하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이제
그 뭐 바이 아메리카 그것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고 맞습니다. 참 근데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사인 매그나칩 반도체가 중국계 투자자에 매각된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네. 이것도 약간 반도체 시장을 흔드는 뉴스가 될 수 있나요? 사실 근데 이게 매그나칩 반도체를 매각한다고 하는데 중국 쪽에다가 핵심 사업은 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좌초당했어요. 미국이 그냥 배를 폭파시켜 버렸죠. 대포 싸가지고. 그러니까 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냥 구멍 뚫어 버렸어요. 그래서 배에 지금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중국은 어쨌든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눈을 피해 가지고 이 반도체 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업체는 아마 계속 인수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회사가 됐건 간에. 근데 문제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더더욱 못하게 하나하나씩 조여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까지 터져버리는 바람에 중국은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명분이 더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이 뭐 계속 아마 이런 식으로 M&A 하겠지만 중국도 다급해서 그런 것 같고, 중국에 지금 만드는 뭐 여러 가지 IT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사실 이거는 저의 그냥 내피셜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배터리도 걸어버릴 수 있어요.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야, 너네 중국산 배터리 미국에 절대 못 들어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통신 장비도 사실은 그 화웨이를 제재한 이유가 진짜인지 우리 모르지만 거기에 스파이 칩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눈으로 확인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배터리에 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이 맘만 먹으면 별거 가지고 다 그냥 물건 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역으로는 어쨌든 한국한테는 큰 호재죠. 중국이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 어느 시점까지는 미중 갈등이 결국 한국 기업들에게 좀 수혜를 갖다 그죠. 주겠죠. 왜냐면 반도체가 우리 한국의 제일 핵심인데 미국이 제재를 만약에 안 했으면요. 중국은 마음대로 그 미국 반도체 장비를 사용했고 네덜란드 ASML EUV 장비도 도입해가지고 추격을 했을 거예요. 실제 그 공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술 격차가 있더라도 추격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이 그냥 대놓고 막아버렸어요. 아예 절대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부도났잖아요. 몇몇 회사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중국이 지금 반도체로 회생하기 쉽지 않고 다만 이게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더 발전하고 한국 기업들은 이제 경쟁자가 없어졌어요. 대만하고만 경쟁하면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너무나 큰 호재고 또 장비 회사들도 좋은 거죠. 일단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 대놓고 우리 반도체 굴게 할게. 이제 우리는 중국을 제끼고 우리가 반도체 하겠다. 이러면 미국에서 발주가 또 나와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한테는 되게 좋은 그림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의견으로 이제 좀 정리를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예,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그냥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폴더블 폰은 제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이 못 따라갑니다. 중국이 예전에 만든 거 보니까 근데 샤오미나 오포에서 좀 준비 중이다. 네, 뭐 이런 준비는 얘기가. 하는데 네. 저는 삼성전자가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삼성전자가 양산을 제일 많이 해봤고 그 폴더블 폰은 일반 폰하고 달라요. 내구성이 중요해요. 이걸 접었다 펴야 되기 때문에. 뭐 힌지라고 그러던가. 네, 힌지. 이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 몇 번 하다가 부러져 버리면 의미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삼성만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하고 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폴더블 폰은 이 안에 글래스가 들어가요. 이거 아무나 하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종합하면 중국 업체들이 이거를 쉽게 따라가기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저는 그리고 근데 중국 회사들이 폴더블 폰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게 주가에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호재인 게 어차피 중국이 한다고 해서 중국이 모든 폴더블 폰을 다 팔 것도 아니고 삼성 입장에서도 왜 좋냐면 지금 폴더블 폰은 판매가 많이 안 되는 제품이에요. 작년에 300만 대도 안 됐는데 중국이든 애플이 만들어주잖아요. 일단 폴더블 폰이 그럼 대중화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삼성 입장에선 바라는 바예요. 왜냐하면 삼성만 내놓으면
그냥 하나의 대중화된 모델이 아니라 삼성만 만들다만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꼴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장을 넓혀주니까. 예, 넓혀주는 거죠. 그리고 올해 핵심이 뭐냐면 고동진 사장이 분명히 올해 노트는 출시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아, 맞아요. 예, 그랬어요. 원래 가을에 나오잖아요. 그럼 노트 대신에 폴더블 폰이에요. 그럼 노트가 보통 1000만 대 이상 판매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빈자리를 폴더블 폰이 다 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폴더블 폰은 너무 좋은 그림으로 갈 수 있고, 중국 있죠. 중국 회사들한테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품 납품하면 되고요. 2023년에 애플까지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하겠다고. 그러면 생태계가 이제 점점 커져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OLED 회사, 뭐 아니면 힌지 만드는 회사, 카메라, 뭐 다양한 제품들, 그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 이 경쟁이 치열할수록 부품 회사가 좋아지는 그림이니까 이거는 되게 삼성전자 주가에도 저는 나쁘게 볼 요소는 전혀 아니다. 하긴 또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마진 폭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가격이 비싸고 근데 이제 문제는 수율이죠. 양품을 제대로 만드냐인데 삼성이 첫 번째 1세대 모델일 때는 평이 안 좋았는데 작년 모델부터는 좀 품질이 좋아졌어요. 근데 올해는 훨씬 좋겠죠. 그래서 양산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폰 시장이 커지는 거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전 유일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설사 폴더블 폰 실패해도 주가의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 전체 사업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폴더블 폰에선 여러분들 이게 성공하니까 나 삼성전자 살 거야 그러지 마시고, 이게 성공할 것 같으면 부품사 사세요. 부품사. 거기 납품하는 핵심 벤더. 그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좀 악재 아니냐. 네. 그 다음에 폴더블 폰, 아이폰에서도 네. 뭐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뭐 중국에서도 만들고 이런 것도 결국 악재이지 않느냐.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 다 그걸 긍정적으로 너무 보는 거 아니냐, 우리 연 부장님은. 이런 아니, 이야기가 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인텔을 딱 봤을 때 아 이거 삼성한테 안 좋은데 처음엔 저도 정보가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보고 뉴스도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 거죠. 인텔이 파운드리 했는데 2년 후에 만들고 기술력이 벌어진 거, 이건 팩트죠. 그러니까 저는 팩트만 본 거예요. 그건 팩트고, 그리고 인텔하고 경쟁하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인텔은 CPU를 만드는데 인텔 CPU를 만드는 회사가 경쟁사들이 있다면 AMD, 엔비디아, 애플. 그럼 얘네들이 뭐가 아쉽다고 갑자기 인텔한테, 경쟁사한테 이 물건을 넘겨주겠어요? 왜 못 넘겨주냐면 설계도가 노출돼요. 거기 그렇지. 자사 설계도가 노출.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한테 안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설계도. 그 설계도 있으면은 더 나은 개량품을 만들 삼성 힌트가 입장에서는 되잖아요. 예, 그거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따내요. 그러니까 저는 파운드리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호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오스틴 공장 이러면 빨리 증설하지 않을까. 왜냐면 인텔이 선전포고 해버렸잖아요. 그건 삼성도 이제 좀 급하거든요. 그러면 그 뉴스를 통해서 삼성에 좀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좋게 본 거고, 폴더블 폰도 그냥 이건 사실 그대로입니다. 왜냐? 폴더블 폰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 삼성 혼자 잘해서 뭐 하겠어요. 몇 대 팔리다 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만 대 시장에서 삼성이 300만 대 판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의미가 없고요. 1000만 대 시장이 열려가지고 삼성이 600만 대 팔고 나머지가 400만 대 파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성숙된 시장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폴더블 폰 경쟁이 치열할수록 저는 좋고, 근데 제 의견에 동의 안 하면 답이 있잖아요. 팔아요? 부품사 사면 되잖아요. 부품사? 아니, 나도 극단적이네. 네, 부품사도 있고 장비도 있고 그리고 오스틴 공장 아니 그 뭐죠 인텔도 마찬가지나 나 인텔 때문에 삼성 안 살래 이러면 장비사 사면 되잖아요. 나 인텔 사라 그러는데. 장비 우리나라 장비사 좋은 거 있잖아요. 인텔에 납품할 만한. 네,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계속 돌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주식 투자는 우리는 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뭔가 투자를 하려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공매도 하는 거 아닌 이상 그러면 악재가 나와도 누군가 호재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발견하시면 그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이 된다는 것도 위험하지만 네, 맞아요. 합리적인 추론과 네. 근거를 네. 바탕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해야지만 사실 사업이든 투자든 성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 주주들 답답하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너무 오히려.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올라갔고 1월 달처럼 모든 사람들이 저랑 반대로 뭐냐면 인텔 악재 나와도 야 그거 호재야 뭐 별거 아니야 그리고 폴더블 폰 야 더 좋아 이래서 1월 분위기였으면 오히려 저는 조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다 불안해요. 그치. 주가는 안 가죠. 뭐 이런 건 다 악재 같죠. 그래서 오히려 이건 좀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하긴 뭐 역발상 투자라는 게 딱 그런 거니까 예, 미리 기다리는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여튼 보시는 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그 신뢰를 하실지는 이제 뭐 네네. 지나봐야 되겠지만 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어쨌건 본인이 그 결정을 내린 그 포지션을 취해야지 자꾸 주변에서 이래가지고 또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정 내리는 것도 그러니까 최악이 되니까. 마지막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 맞을지는 솔직히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딱 했을 때 어떤 전문가가 저랑 반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논리를 보세요. 그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분 말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틀릴지 안 틀릴지 맞을지 우린 모릅니다. 근데 반드시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게 여러분이 동의하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틀려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지 이렇게 여기저기 휩쓸리는 게 제일 위험한 거니까 맞아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준 염승환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분들도 한 주간 계속 그 성공하는 그 투자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